결의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위기의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오직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으로 모두를 통합해 위기를 극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 기대감에 지금까지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 끝이 나지 않고 변이를 이어가는 코로나19 보건 위기, 그리고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 안보 위기까지 위기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국민의힘은 책임을 어디에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발생한 당내의 갈등을 두고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의 민생은 경제의 퍼펙트 스톰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비상한 시기 모든 국민의 기대감과 불안감에 답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약속과 책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합니다. 하나,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로 당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국민의힘의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커다란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그릇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큰 목소리가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들어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네, 박차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기원 원내대표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내 탓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진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셔서 오늘 결의문까지 이렇게 채택이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 그리고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황골탈퇴의 각오로 변화하고 또 변화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고 또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철학과 비전, 이거 보여드리고 정책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국회 원구성이 시급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사개특위 구성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일방적으로 민생경제특위를 만들겠다, 또 인사청문특위를 만들겠다라고 저희들에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책임 떠넘기기, 남 탓의 반복은 국민 피로도와 불신을 높일 뿐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제안은 합니다. 상임위 구성 이전에 7월 임시국회를 저는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추천한 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인사청문도 실시해야 됩니다. 국회 상임위가 구성이 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경제특위, 인사청문특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본회 대정부 질문을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나씩 국회 원 구성을 위해서 한 발자국씩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 당이 양보한 만큼 민주당도 화끈한 양보를 통해서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99차 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뭐 의총 결과는 발표한 바와 같이 당원 당규의 해석에 따라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비대위 구성이라든가 또 임시전당대회 개최 등을 주장한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소수의 목소리에 그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 실패의 책임을 우리 당에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은 이미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화끈하게 결단과 양보를 통해서 국회의장당 선출에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선출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임위원장 배분하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하면은 원구성은 끝납니다. 벌써 몇 달째입니까? 이렇게 지리하게 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을 내걸면서 원구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지체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은 상임위 구성이 되기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일하는 국회,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은 제 제안을 부디 수용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제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나실 계획 있으신가요? 내일 11시에 국회의장 주최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그렇게 의장실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안했던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대행 체제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6개월입니다만은 뭐 정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복귀를 전제로 하고 지금 결정을 한 건가요? 그냥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대행 체제로 결정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총 내용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얘기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의견, 저런 의견,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좀 더 심사숙고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